FTA 자유무역협정 수혜 대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 기부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정감사장에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대파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차거래 품목으로 전환됐는데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적재 효율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인데 대파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우 사육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단축해 생산비를 한 마리에 23만 원가량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료비 부담이 큰 축산농가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성능을 규정하는 국가표준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국가표준이 드론의 성능을 높이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 사업, 현지 복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기업들의 출연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의 미온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출범한 농어촌 상생기금. 당시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민간기금을 모아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모금액은 378억 원,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게다가 전체 조성된 기금의 99%인 373억 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 원을 출연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업계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들을 기만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에서 좀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업 쪽에 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FTA 농어촌 상생기금을 만들자. 매년 1,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농어민 자녀의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어떤 기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 모금이 상당히 부진해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에서 국내 5대 그룹 사장과 전무 등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이번 국감에서 상생기금 문제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LG에선 사장급이, 현대자동차, 롯데지주에선 전무급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미한 모금 실적으로 2년째 표류 중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대기업 기금 출연은 조만간 열릴 2018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N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이달 1일부터 대파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차거래 품목으로 전환된다는 소식,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이 대파 하차거래에 대해 농가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최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한 대파 재배 농가. 농민들이 대파 출하를 앞두고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갈 대파들인데 이달부터 대파가 하차거래 품목으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차에다 상차를 해가지고 가락시장에 보내왔습니다. 근데 지금 팔레트 출하라는 형태로 가락시장에 출하하니 농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양파, 쪽파, 양배추에 이어 대파를 10월부터 하차거래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락시장 내 혼잡 및 위생 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대파는 반드시 종이 상자나 비닐 포대로 포장한 다음 펠릿에 쌓아 출하하도록 바뀐 겁니다.
이에 농민들은 과거에 비해 적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5,000단씩 막 이렇게 싣고 갔었습니다. 근데 랩핑하고 난 이후에 약 한 3,000단 이렇게밖에 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시간은 껑충 뛰어올랐고 비용 부담도 농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랩핑과 파레트의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형태가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하차 거래 전환 후 5톤 화물차 한 대당 대파 적재량은 1kg들이 4,500단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펠릿에 쌓은 대파가 운송 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랩핑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대파가 눌려 상품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하차 거래를 들은 지가 열흘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 쫓아가서 공사 측에다 항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어디를 간지 없고 강력하게 하차 거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에 농민들은 산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하차 거래 전환을 연기해 주거나 가락시장에서 펠릿 적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포장재를 선택할지는 출하자들에게 맡기겠다며 랩핑 대신 다단식 목재 상자 사용도 가능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한우 한 마리를 31개월 정도 키워 출하하려면 평균 287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한우 사육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단축시키는 사양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육질과 맛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면서도 맛과 풍미, 육질, 육량에 차이가 없는 사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우 농가는 마블링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식성에 맞추기 위해 평균 31개월간 한우를 키우는 고비용 사육을 고집해왔습니다. 기간이 줄면 육질이 안 좋을까 마냥 감수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이 기술을 적용하면 28개월 만에 31개월을 키운 것 같은 크기와 체중의 한우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운 28개월령 한우를 도축해 육량 육질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나라 평균 출하 원령인 31.1개월령 한우의 성적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육 단계마다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세밀하게 조절, 비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에 한우의 생산 능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그 향상된 능력에 맞게 영양소 수준을 높여주었고 사육 단계별로 미세하게 에너지 함량과 단백질 함량을 조절을 해서 비육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자혀, 맛 관련 물질 분석, 전문가 시식 평가에서도 28개월령 한우는 단맛, 감칠맛, 풍미 등에서 31개월령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31개월 키운 소랑 28개월 키운 소랑 맛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한우 한 마리당 23만 5천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내 거세 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 약 936억 원 가량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가 적어도 사료비가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금액 면에서 절감되는 사료값 절감이 한 5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봅니다. 회전수가 빠름으로써 경제적인 수익도 좋을 뿐더러 소가 빨리 출하함으로써 여러 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현재 농진청은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와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드론 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 없는 탓에 농약 살포 효과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요. 올해 안에 이 농업용 드론의 성능을 규정하는 국가 표준이 마련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대신에 논밭에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알아서 척척 찾아가 방제 작업을 도와주는 농업용 드론. 무인 헬기에 비해 사용이 간편한 데다가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최근 농촌에서 큰 인기입니다. 최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농업용 드론의 표준 제정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 정부에 등록된 농업용 드론만 2,450대에 달했지만 구체적인 국가 표준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리는 것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피해, 이것을 과학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회사들마다 방제에 대한 전문성을 모르고 다양한 기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표준을 만듦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기계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가표준에는 방제기의 약제 탱크, 노즐, 호스, 연결부 등의 구체적인 규격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제기가 나뭇가지와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노즐에서 약재가 의도치 않게 흘러나오는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드론 로터 주변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약재 탱크의 잠금 장치도 반드시 달도록 규정하고 농업용 드론의 최대 작업 시간, 시간당 분무량, 약재가 살포되는 폭과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방제 드론의 분무기 작동 상황을 기록 저장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정보를 15일 이상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 드론 방제 시스템에 대한 1차 표준안이 나온 상태이고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12월께 최종 표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있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이 돼서 전화를 받으면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다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이른바 3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정보가 유출돼서 계좌가 위험합니다.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세요. 금감원 안전계좌에 보관되고 수사가 종결된 후 돌려드립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다, 경찰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국가계좌로 보내달라. 전화금융 사기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평소에는 알고 있어도 막상 내 일로 닥치면 이게 사기인지 진짜 국가기관의 전화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802억 원,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가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0월 한 달을 보이스피싱 없는 달로 정했습니다. 경찰청과 금감원, 농협은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놈 목소리 3고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돈을 보내라고 하면 바로 의심하고 느낌이 이상하다면 주저없이 전화를 끊고 보이스피싱으로 생각된다면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수차례 신고된 사기범의 음성, 이른바 그놈 목소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협은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열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농협은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전국의 4,693개의 점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번 캠페인의 구호인 그놈 목소리 3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를 기억에 보이스피싱이 꼭 예방되었으면 합니다. 금감원은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선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또는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금감원이나 경찰청, 농협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벼농사의 경우 수확을 해도 농가에서 버는 이익은 특화 작물이나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벼농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주시에서 대체 작목으로 10년째 육성하고 있는 토종다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원주 귀례면에서 토종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김운용 씨 농가는 요즘 다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김 씨가 다래 농사에 뛰어든 것은 8년 전. 벼 농사를 지었을 경우 한 해 평균 500만 원 남짓 벌었으나 다래로 작목을 전환한 뒤 같은 면적에서 3배나 수익이 늘었습니다. 청년은 추석 이전에 일찍 딸 수가 있다는 일찍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또 식미도 아주 우수해서 생과 시장에 당도도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생과 시장에 아주 적합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 농기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토종다래에 대한 시험 연구와 시범 사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농과 소득화 작목에 성공하며 지역 특산 과수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 지역 다래 재배 현황은 58농가의 16.5헥타로 전국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최근 토종다래 신품종을 자체 개발해 병해충을 이기고 꾸준한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는 등 농가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좁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다래는 청양과 대보 2개 품종. 식미가 우수한 청양과 크기가 25g 이상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 가운데 가장 큰 대보라는 품종입니다. 면적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보나 우리 당도가 높은 이런 다래를 육종을 해서 품종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함으로써 경쟁력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2차 상품으로 가공 가치가 높아 많은 지역에서 대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종다래. 기반 자체가 취약했던 10년 전을 뒤로하고 농가에 고소득을 안겨주는 미래의 유망 대체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일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네스코에 신청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선정해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전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신청서는 내년 초 심의를 거쳐 내년 7월쯤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강원도 내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4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8만 1,000명으로 노인 비율은 전체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생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지역 이탈이 계속되면서 강원도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총 7,471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사고가 많았고 경북에 이어 전남이 2번째,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10월 9일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서울 정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외 유명 조경 작품은 물론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크고 작은 정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원 일대에선 아이와 함께하는 정원 체험과 미니어처 한글 정원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 기간에 17개 상임위 가운데 16개 상임위에서 소속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30여 개의 기관과 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하는 제도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2년차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쌀 수급 및 목표 가격 설정, 농업 예산 홀대, 모금 실적이 극히 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쌀 직불제 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여야 간 치열한 논쟁도 예상됩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각오와는 달리 국정감사는 언제부턴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치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정감사가 이런 정치 쟁점에 묻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의 농정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농해수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허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직 정책감사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농업 농촌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좋은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전통을 이어 깊이 있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